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의 전력 산업을 이끌게 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의 사장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새로운 사장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승일 신임 사장의 임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정승일 사장이 한국전력에서 어떠한 과제들을 풀어나갈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비즈니스포스트의 이상우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이상우 기자입니다. 네, 이상우 기자.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이번에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산업부 차관 출신이 한국전력 사장이 되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승일 사장의 선임에서 좀 저희들이 눈여겨서 볼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직전 사장인 김종갑 전 사장도 그렇고, 그 앞에 조한익 전 사장도 마찬가지로 산업부 차관 출신이긴 했습니다. 산업부 차관 출신의 한국전력 사장 임명 자체는 크게 특이한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승일 사장은 앞 두 사장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차관에서 물러난 뒤에 거의 바로 한국전력 사장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네, 한번 따져보죠. 조한익 전 사장은 2006년 1월까지 산업부 차관을 했다가 한국전력 사장이 된 게 2012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김종갑 전 사장. 김종갑 사장은 2007년 2월까지는 산업부 차관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4월에 한국전력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 차관에서 물러난 뒤에 한국전력 사장이 될 때까지 조한익 전 사장은 거의 한 7년, 그리고 김종갑 전 사장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 정승일 사장은 2020년 11월에 차관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게 2021년 3월인데요. 차관에서 물러난 지 반년도 안 돼서 한 4개월이죠. 그 정도 만에 바로 한국전력 사장이 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앞서 조한익 그리고 김종갑 두 사장은 산업부 차관에서 한국전력 사장이 되기까지 각각 7년, 10년 이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시간이면 산업부 관료들과의 인적 관계도 좀 많이 느슨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대로 정승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에서 한국전력 사장으로 이동까지 간격이 되게 짧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국전력 내부나 혹은 정부에서는 반대로 산업부 관료들과의 인적 관계라든지 정부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력 사장을 공모하는 데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점도 정승일 사장을 임명한 기대감, 여기와 함께 좀 저희들이 한번 해석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김종갑 전 사장은 연임을 원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결국 좌절을 했고요. 처음 공모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정승일 사장 혼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월에 한 차례 더 재공모를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전력 사장 임명에서 지원자가 한 명이라서 재공모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공모 자체는 2008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는 한전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만 추천을 해서 정부가 재공모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 점이 좀 크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사장도 교체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승일 사장을 내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혼자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위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현재 정부에게 정승일 사장이 한국전력 사장으로서 좀 매력적인 카드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승일 사장의 어떤 면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정승일 사장은 2016년 10월에 한 차례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1월에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되고 8개월 정도 지나서 2018년 9월에 다시 산업부 차관으로 공직의 부름을 받습니다.
차관이 된 뒤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의 좀 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내걸고 있는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이것들을 한국전력에서 많이 좀 해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승일 사장이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승일 사장이 돼서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을 다 하냐?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극복할 것도 있는데 가장 우선 생각나는 게 이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일단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전력의 이제 올해 실적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국전력의 이제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과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연료비 연동제의 확실한 정착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그 전기를 만드는 데 쓴 연료의 가격과 뭔가 연동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연료비 연동제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기 생산에 들어간 이제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료 산정 방식이죠. 문제는 이제 이 연료비 연동제가 김종갑 전 사장이 좀 상당히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좀 제대로 적용된 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정부가 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올해 1분기에 그 전기료를 1kW시당 3원 인하한 거, 그게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면 안 된다.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이러다 보면 이제 물가 상승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여러 우려를 내세우면서 2분기 때는 전기료 산정할 때 이제 적용을 유보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재보궐 선거 시기이기도 해서 전기료를 올리기 어려웠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30에서 4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죠. 한국전력으로서는 연료비가 오른 만큼 이미 전기료를 올려받았어야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분간 전기료를 인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올해 3분기 전기료는 6월 21일 날 결정이 됩니다. 정승일 사장으로서는 3분기 전기료 산정이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리기에는 가장 큰 과제가 되는 셈인데요. 일단은 좀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유로 동결이 되거나 좀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1년 전보다 2.3% 올라서 3년 8개월 만에 이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등 물가 상승 부담도 큰 상태고요. 이제 이미 몇몇 증권사에서는 한전의 올해 실적 전망을 놓고 영업 손실을 볼 거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정승일 사장은 그렇게 전기료 인상을 만족스럽게 해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시작부터 꼬이게 되면은 다른 일들, 한전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줄줄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결국 이제 정승일 사장으로서는 강도 높은 내부의 경영 효율화, 뭐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한국전력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이제 화상 기후 정상 회의에서 직접 이제 탈석탄을 하겠다라고 밝혔을 만큼 이제 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사회 전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한전이 해야 될 게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것도 추진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1조 원 정도를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국전력의 자회사 5곳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돈 나간 일들은 많은데 돈이 들어올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말 정승일 사장이 취임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승일 사장이 한국전력을 이끌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전 영역까지 발을 넓히게 될 수도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